이 전이암에 대한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소외감, 유사암 종류 많은 거 더 싸다는 이유로 그걸 고객한테 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범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뉴아이 지사 74번째 지사 세션입니다. 오늘 세션 주제는 전이암, 다른 말로 이차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전이암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이 전이암 보험금 분쟁은 사실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험금을 받을 때도 이게 중요한 이슈지만 세일즈적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이암을 제대로 이해하면 TA 단계부터 달라지거든요. 전이암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고맙게도 그동안 전이암 분쟁에 대해서 법원의 판례가 하급심 판례만 있었는데 2025년 3월 13일, 며칠 안 됐죠. 3월 13일 날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이 될 텐데 이런 걸 다 할 예정입니다. 전이암과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대체 뭔지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전이암 분쟁에 역사가 있어요. 한 번 싸운 게 아니고 오늘 제가 5차 대전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1차 대전은 2011년 4월 이전에 암보험 가입하신 분과 보험회사 간의 전이암 분쟁이었고요. 2차 대전은 11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암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었고, 3차 대전은 이 2차 대전까지는 법원이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 측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마땅한 중요한 사항이다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하급심들이 법원이 뒤집습니다.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은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완전히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법원이. 그래서 계속 그 이후로 법원이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설명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판례가 계속 나옵니다. 요즘 하급심 판례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사들이 항상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걔들도 양아치도 많고 지네가 속한 정파적 입장을 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원발 부위 분류 기준 설명 듣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설명 의무 자체가 아니다, 없다. 그래서 보험금 못 받는 판례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2년간 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대체 법원들이 다 왜 이렇게 미쳤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례가 그 이상한 판례들을 다시 말하면 진압하는, 마치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되게 의미가 있고요. 전이암 또는 이차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금융감독원은 2011년 3월 14일 날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2차성 암, 당신은 이제 전이암이란 표현을 잘 안 쓰고 2차암이란 표현을 썼는데 2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겠다라는 명분 하에 약관을 2011년 4월 1일자로 다 개정합니다. 그때 약관을 어떤 맥락으로 개정한 거냐면, 암이 만약에 전이가 됐다라면 전이가 된 그 부위 말고 원래 있었던 부위를 기준으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고요. 그래서 2011년 4월 1일자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생손보 보험 약관에 그게 암 특약이든 주계약의 선지급 암 보장이 들어있는 암보험이든 간에 모든 암과 관련된 주계약과 특약에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암 진단 특약뿐만 아니라 암 수술, 암 입원,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최근 우리가 되게 적극적으로 판매했던 암 주요 치료비 보험 약관에도 이 조항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법원은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왜 법원이 이걸 부르느냐? 소송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동안. 이게 약관에 있다는 걸 모르고 가입한 소비자가 나중에 이게 약관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암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조사를 나와서 쭉 의료기록 확인하고 조직검색 결과지 확인하더니 선생님의 암은 A라는 부분부터 B까지 전이가 된 상태인데 하필이면 그 A라는 부분이 선생님이 가입한 암보험의 소외감 또는 유사암 부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부위로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소외감 보험금 또는 유사암 보험금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소비자는 알게 되는 거죠. 소비자가 암 환자인데 몇백만 원밖에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입 당시 원발 부위 분류 기준 설명 들은 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2011년 4월 1일부터 약 10여 년 넘는 동안에는 이걸 보험 가입할 때 소비자를 만나서 보험 가입을 시킬 때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라는 게 약관에 있다라는 걸 설명한 설계사가 없어요. 왜? 이게 있다라는 걸 몰랐거든. 왜 몰랐어? 교육을 해주지 않으니까 보험회사가. 약관에만 집어넣었어요. 나중에는 상품 설명서에도 집어넣었지만 약관에만 있고 아무도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데 저처럼 매일 약관을 그 당시도 읽었던 사람 아니면 이런 조건이 들어갔다는 걸 또 몰랐던 거죠. 그러니 가입 당시, 계약 당시 설계사가 보험 소비자에게 설명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소비자는 설명 듣지 않았으나 이 조건이 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업계 용어로 일반암으로 안 주고, 전이된 부위는 일반암 부위인데 그거 안 주고 원래 있던 부위가 소외감이거나 유사한 부위면 몇백만 원만 주고 끝내버린 거예요. 이러니 소비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수많은 분쟁이 진행됐고 소송이 너무 많이 진행되니까 법원에서는 아예 딱 이 약관의 요 규정을 원발 부위 분류 기준하고 딱 명시해서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C77부터 C80은 암이 전이가 됐을 때 그 전이된 부위에 부여하는 코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C77부터 80, 즉 전이된 암인 경우 원발 부위가 확인되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즉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평가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한테 매우 치명적인 조건이죠. 왜냐하면 이게 치명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C77부터 80이면 코드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질병분류 코드는 77 그러면 77.0, .1, .2, .3, .4, .99까지 가는 것도 있거든요. 따라서 C77부터 80은 우리 몸에서 발생한 암이 어떤 다른 부위로 전이될 때 우리 몸에서 암이 전이가 될 수 있는 모든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암이 전이가 될 수 있는 모든 부위로 암이 퍼져나갔는데 근데 그 암의 원발 부위가 어딘지 확인이 된다면 그때 보험금은 전이된 부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주지 않고 원발 부위만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소외감이나 유사암의 종류가 많은 암보험 가급적 판매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유사암과 소외감의 종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조항 때문에. 그런데 소외감이라는 것도 악성 신생물인데 보험금을 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유사암 중에는 악성이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주행 같은 거. 하지만 선보사가 가장 많이 유사암에 포함시키는 암은 기타 피부암, 대장전망내암, 갑상선암 아닙니까? 얘네 셋 다 의학적으로 악성 신생물입니다. 암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암이에요. 따라서 유사암의 종류가 많거나 소외감의 종류가 많은 암보험일수록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근데 이 조건을 생각한다면 그런 보험 판매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험료 몇천 원 또는 돈 만 원 때문에 이런 위험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감과 유사암의 종류가 많은 걸 판매한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원발 부위 기준으로 보험금 주고 많은데?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되게 좋아했고 강조했던 이유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의 정액 보장은 그 수많은 악성 신생물 중에 단 두 가지,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만 소액으로 보장했고 구간별 보장은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마저도 그냥 암으로 보장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있어도 약점이 전혀 없는 암보험이었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 보험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렸던 거라고요. 따라서 전 지금도 그 상품의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정액 보장만 팔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보장이었죠. 이 전이암에 대한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소외감, 유사암 종류 많은 거 더 싸다는 이유로 그걸 고객한테 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범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한번 고민해 보죠. 정말 그 상품의 유사함과 소외감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은 했나? 고객한테 권해주기 전에. 암 진단보험 청구하고 암 수술보험 청구했을 때 원발 부위, 소외감 또는 유사한 부위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주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쟁도 많다 보니까 금감원이 2020년 1월이 되면 약관에 예시를 집어넣기 강제합니다. 약관에 이런 예시가 들어갔죠. C73 갑상선암이 림프로 전이돼서 C73과 C77 코드, 림프 전이 코드를 같이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C73 갑상선암 보험금만 준다. C50 유방암이 폐로 전이가 돼서 유방암 코드와 함께 폐 전이암 C78.0 코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유방암 보험금만 준다. 위암 C16이 뇌로 전이가 돼서 C79.3 뇌 전이암 2차암 코드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암 보험금만 주겠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고액암 보험금만 못 받는 불이익이 있지, 뭐 일반암은 위암으로 받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예시를 금감원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런 예시처럼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만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웬만한 암보험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있는 수많은 질병들 중에서 이 해당 특약 별표 4번에서 정한 질병을 여기서는 암으로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의학적 개념의 모든 암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표에 담겨놓은 애들만 암으로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목이 다 어느 회사나 똑같아요.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특약이 암 보험금 지급을 하는 대상으로서의 암들만 모아놨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암 보험금을 안 주는 애를 빼놓은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기타 피부암, 대장전망내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 표로가 긴데 보면 여기 보시면 C76부터 C80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원발 부위 분류 기준에서 아까 약관에서 금감원 기준으로 말하면 C77부터 C80 걔네가 원발 부위가 확인되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준다며요. 만약 그 원발 부위 분류 조건이 없다면 약관에 C77부터 C80은 이 표에 들어있잖아요. 이 표에 들어있으면 무슨 보험금을 준다고? 암보험금을 준다고. 다시 말하면 다른 조건이 없으면 원래 C77부터 80은 암보험금을 줘야 되는 애예요. 그런데 11년 4월부터는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약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는데, 하필이면 그 원발 부위가 소외감이나 유사암이면 소외감 보험금밖에 안 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 표에 이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들어왔냐 들어왔지 않았느냐가 결정짓는 거죠. 소비자가 받는 보험금을. 매우 중요합니다.